2022년 2월은 이분들 간의 치열한 단일화 물밑 협상과 공개 협상, 즉 공개 토론으로 점철될 한 달이 될 듯한데요. 아마 대선 후보들은 이미 TV 토론과 관련된 이 협상 코칭이나 멘토링 체계적으로 받고 있겠죠?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하죠.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2월 3일 실시된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회. 지금 후보들이 이번 1차 토론에서 얻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제가 나름 표현해 봤어요. 각자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상대방과 치열한 1대1 토론을 벌였으니 과히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토론이나 후보들 간의 다양한 물밑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기술 살펴볼까 해요. 아마 앞으로 남은 후보들의 이 TV 토론을 감상하실 때 여러분은 이러한 협상 관점에서 시청하시면 좀 더 알찬 시간 되지 않을까 해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80% 대화는 협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보통 협상이 잘 안 될 때 그 후반부에 활용하는 카드가 베트나라는 건데요. 차선책이라는 의미예요. 즉 이 협상 결렬돼도 나 문제없어 라는 그런 카드 말이죠.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그 전술인데요. 사실 매우 유력한 카드가 없으면 이 협상에 목 매달 필요 없겠죠. 어떻게 보면 베트나가 있는 쪽이 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를 상대방 면전에서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제3자를 통해 넌지시 알려야 상대방이 더욱 설득당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후보 간 협상에선 언론사의 발표를 통해 활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고의로 알려 상대방의 기분 상하게 할 필요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이 베트나를 활용할 땐 어떨까요? 네, 그 차선책 베트나를 무력화시키거나 더 센 나의 베트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상대방의 과한 요구에는 참지 말고 그 격한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도 때론 바람직한 협상 전략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안함감과 부채의식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상대방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전략이죠. 여기에는 책상을 치는 좀 과격한 방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격하게 반복한다든지 긴 침묵으로 일관하는 스티브 잡스가 곧잘 사용했던 이런 방법도 포함됩니다. 아마 3차 토론쯤에선 이 두 후보가 서로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그 상대방 입장에선 이 플린칭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끈을 의미하는 스트링 전략은 양쪽 고리가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상대방이 양보를 요구해오면 그 요구 조건에 반응하지 않고 나도 바로 다른 조건의 양보를 요구하는 맞대응 전략이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상쇄시킨다고 해서 트레이드 오프 기법이라고도 해요. 보통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협상 전에 미리 나의 맞대응 끈을 준비해 놓는 게 바람직하죠. 현재 공천권 요청으로 갈등 국면에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경우 윤 후보가 이렇게 맞받아친다면 일종의 스트링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피의자를 취조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장면 기억나시나요? 먼저 한 형사가 들어와서 피의자를 윽박지르죠. 그럼 좀 있다가 다른 선배급 형사가 들어와서 먼저 들어온 형사를 나무라면서 피의자에게 살갑게 다가가는 분위기 말이죠. 이러한 전술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네, 대비 효과죠. 좋은 형사가 나쁜 형사로 인해서 더 좋게 보임으로써 피의자로 하여금 뭔가 부려야겠다라는 부채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협상에서도 우리 팀 구성원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좋은 굿가이와 나쁜 배드가이로 역할을 미리 준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 전술은 상대가 내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미끼 조건들을 제시한 다음 내가 난색을 표명하면 상대방은 선심 쓰듯 미끼 조건들을 하나둘씩 철회해가면서 원래 강력하게 원하던 조건을 나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선 상대방의 미끼 조건들로 인해 그 상대방의 원래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도 있습니다. 아마 대선 직전까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 이내로 갇혀 있다면, 그리고 윤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보다 약 5% 밖으로 계속 처져 있다면 안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이 미끼 전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안 후보 입장에선 단일화의 대가로 여러 조건들을 요구하면서 막판에 결정적인 한 가지 요건의 충족을 위해서 다른 조건들을 윤 후보에게 철회하는, 선심 쓰듯 철회하는 그런 시나리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전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게 유리한 틀 안에 있는 요구 조건들을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제안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무언의 압박을 주는 전략이죠. 이 전술은 선거 토론에서 후보들이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많이 쓰고들 있죠. 즉
답변할 시간은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준비한 그 답변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답변하라라고 요구하는 거 말이에요.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라는 이 리블링 전술. 네, 협상 막판에 그러니까 큰 틀의 합의가 끝나고 막 이제 체결안을 작성한다든가 사인할 때 그 직전에 이제 상대방이 가볍게 언급하는 그런 전술이에요. 대체로 큰 틀이 합의된 후라서 방심하거나 또는 얼떨결에 들어줄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작은 것 때문에 큰 틀을 망치면 안 되지 하면서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막판에 리블링을 구사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 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관찰되지 않는 자신의 요구사항들을 다시 꺼내면서 이를 수용한다면 상대방 리블링을 받아주겠다라고 맞받아치는 거죠. 이렇게 말이에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80%는 협상이라고 하죠. 오늘 살펴본 이런 전술들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대화에 적용해 보시길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